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네,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부는 패피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녹음 시간이 이 대선 주자 토론회 첫 토론회 시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이 후보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궁금한데 공교롭게도 이 녹음 일정이 좀 잡혀 있는 바람에 좀 못 보고 지나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희 지금 모신 우리 게스트분이 제가 굉장히 좀 훌륭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죠, 제가? 네. 아니요,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네. 정말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어허. 대학을 졸업하고 코오롱에 잠깐 근무하다가 유학길에 올라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모교인 연세대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버려지는 굴 껍데기로 만든 플랫폼 장난감을 만들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우 박사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하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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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황하나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여기 앞에 카메라 예. 보시고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를 소개하기가 복잡할 정도로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은 원래 법학을 했었고 또 석사는 교육학을 하고 박사 과정은 조직개발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컨설팅 펌 하는 거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 제가 대기업에서도 차장 말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와. 예.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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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장에서 그러니까 부장. 예. 신입사원 뭐 대리 과장 하다가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국민은행에도 잠시 있었고 두산그룹에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는 네. 차장 말고는 대기업에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들의 애안도 알고 또 관리자가 가지는 나름대로 애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만 안 해보셨군요. 직함 중에. 예. 공교롭게도 제가 차장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차장 안 해보셨으면 할 얘기가 별로 없으실 텐데. 그래도 뭐 밖에 강의를 가거나 그러면은 예. 차장 말고는 다 해봤으니까는 뭐 박사라고 해서 이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현실을 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페피쇼에서 우리 우 박사님, 박사님이란 호칭이 좀 좋으십니까? 아니면 뭐 이 대표님이 좋으십니까? 네. 뭐 제가 컨설팅 펌에 가서는 뭐 박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또 대표라고 하기도 하고 뭐가 더 좋으세요? 뭐 좋은 건 없습니다. 뭐 편한 대로 불러주시고. 그럼 저희가 편한 대로 그냥 예, 불러드릴게요. 아저씨, 예. 뭐 아저씨도 좋습니다. 저기요, 뭐 할아버지도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 박사님으로 예. 호칭을 통일해서 이렇게 좀 불러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 페피쇼는 혹시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대표님께서 한번 내주셔가지고 네. 한 번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약간 길다. 길다. 예.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예. 솔직하게. 뭐 아주 재밌다 이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예, 재밌게 하겠습니다. 오늘 컴팩트하게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 박사님 이력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1987년도에 예. 코오롱 그룹에 입사를 하셨어요. 예. 근데 회장 비서직으로 이제 예. 입사를 하셨다는 예. 자료를 제가 보고 예. 성함을 보고 이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 여성분이시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그 서치 펌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력서를 보냈더니만 죄송합니다. 여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남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만 그분이 다음에 한국 돌아오면은 맛있는 거 사면서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뭐 여성스럽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오해가 종종 있군요. 예. 좋습니다. 박사님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제도에서 살았고 그 대학을 오면서 서울 처음 왔습니다.
거제시고 예, 예. 저는 부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제에서 예, 예. 플랜카드 막 걸리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제도가 인구가 25만인데 예.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는 캐나다 그 교포가 한 25만 되더라고요. 캐나다 교포가 예, 예. 아. 캐나다에 있는 한국 교포가 한 25만 좀 돼요. 아, 네. 캐나다에 예, 있는 그리고 한국 국내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목포보다도 인구가 많거나 비슷할 거고 음. 춘천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대학을 많이 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 그 거제도에서 그때 뭐 연대법대 왔다 이러면 오 천재다 뭐 그리고 또 잘 물어보는 질문이 공차면은 바다에 안 빠지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지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 같아요. 거제도가 생각보다도 그렇죠. 인구가 많고 대학도 오.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제하구회라는 그런 조직에 회장을 했는데 거제 하구에 예, 거기 서울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음. 단위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인구수와 뭐 물리적인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예. 예. 뭐 조선소도 2개나 있고. 예, 예. 예. 근데 뭐 저는 뭐 조선소 들어오기 전에 서울로 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고향에 가면은 그 조선소 때문에 예전 제가 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대학으로 인해서 예, 예. 서울, 예, 예. 한양으로 이제 유학을 오셨다가 예, 그렇죠. 예, 예. 첫 사회생활도 이제 코오롱으로 예, 예.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코오롱 그룹 입사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그 비서실 내에 인사팀에 있었는데 예, 그 처음에는 저는 지원을 했던 분야가 비서실 인사팀에서 노무를 맡고 싶었어요. 노무. 예, 예.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어서 노무를 맡고 싶었는데 예.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머리를 굉장히 길러서 찍었어요. 장발로. 예, 장발로 찍었더니만 우리 그 비서실장님이 좀 아무래도 이상해 보인다. 그냥 노무 쪽하고 멀리 간 업무를 맡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에 제가 뽑았던 대졸 사원들이 한 몇 명쯤 되는지 해보니까 대략 한 7, 8년 동안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와. 매년 뭐 한 2, 300명씩 계속 뽑다 보니까는 공채로 그 정도- 그때는 상하반기로 계속 뽑으니까. 예, 그렇죠. 그 뭐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장교 출신들을 뽑고 하반기에는 이제 정규 대졸 신입 사원들을 뽑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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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근무할 때 제일 큰 강점이 우리 비서실 내에서 무슨 축구를 한다. 그래서 뭐 운동화가 필요하다. 이러면 계단만 내려가면은 제가 뽑았던 그 신입 사원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 신발 좀 구해주세요. 뭐 모자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예. 뭐 일개 중대가 필요한 뭐 장비 뭐 그런 것도 구해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의 코오롱 그룹 공채, 예, 예. 그때 대졸 신입사원의 인재상은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내 근거는 뭐 인정과 의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 인정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 장래의 동량이 될 사람, 그건 이제 뭐 문서상에 나오는 문서상의 그런 이야기고. 인재상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착한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능력 이제 그 당시 다른 기업과 달리 공채라도 추천 채용을 했는데 예.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그 입사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기본 자질 정도는 뭐 체크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 면접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좀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그 뭐 직무 면접도 보고 네. 또 굉장히 좀 특색이 있었던 게 다른 기업에서는 영어 시험을 봤는데 호롱에서는 그 당시에도 네이티브 인터뷰를 불러가지고
영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그때 그 채용을 담당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가게 된 동기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외국 인터뷰들을 초청해 오면은 말을 잘 못하고 뭐 얼굴이 밝아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니지하고 안내하기도 벅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한 80년대 들어가지고 뭐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취임하시고 이러면서 세상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컴퓨터가 세상을 말한다. 이런데 이제 어떤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영어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그 뭐 대부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영어 학원 3개월 끊으면은 첫 달 열심히 나가고 나가고. 예, 둘째 달 15일, 셋째 달 그냥 공치고 어.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 3번쯤 했더니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러다가는 평생 영어를 이렇게 정복을 못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갈 생각을 결심을 하고 이제 영어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한 7개월 정도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가셨어요. 예. 유학을 가셨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가 36이었습니다. 그럼 결혼을 예, 결혼하고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갈 때에 벌써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오. 예. 그 영어 정복을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예. 정복은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 제가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게 된 것도 굉장히 뭐 이유가 있는데 네네네. 제 후배가 여기 지금 국내에서 제일 큰 유학을 해요. 유학원. 예, 유학을 하는데 이제 제가 내가 올 연말쯤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국내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다니까는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을 잘 아는데 여기 있으면은 뭐 학원 다니고 갔다 오면서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놀 테니까는 국내에서 하지 말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돈이 제일 적게 들고 한국 학생이 없는 데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정규 대학을 간 게 아니고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은 테크니컬 앤 퍼더 에듀케이션이라 해가지고 그 무슨 빵 굽는 학과, 그 다음에 부처해서 이렇게 소고기 자르는 학과, 직업학교. 네, 호티컬처 이제 그런 직업 학교인데 네. 거기서도 이제 해외 학생을 불러서 그 영어 프로그램을 팔고 돈을 버는 그런 영어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펄스에 갔었는데 펄스에는 한국 교민들이 5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그로서리도 없어가지고 거기 있을 때에 배추는 차이니스 그로서리 가가지고 차이니스 캐비지를 사고 예. 일본 가게에 가니까는 엔초비 소스라 해가지고 그 젓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랭귀지 코스 온 친구들보다 한 10살이 많았기 때문에 예. 우리 집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치 담아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보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우리 집에 다 모이는 모여서 날로? 제가 거기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토플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가니까는 오스트레일리아 팜플렛에는 나와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영국 연방이다 보니까 주로 영국 시험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IELTS라는 시험하고 캠브리지 시험을 준비하는데 예.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도 막상 도움도 안 되고 처음에 갔어 같은 그레이드 시험을 보는데 예. 그 작문을 하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안 틀리려고 한 반바닥 정도 썼는데 그때 그레이드가 6그레이드가 제일 낮은 그레이드가래요. 가서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 그레이드는 아니에요. 자존심이 좀 단어 실력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열받치고 선생님들이 하는 뭐 질문 이런 걸 저 혼자 대답을 다 했더니 그날 저녁에 그 매니저 학교 우리를 치면 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네, 테스트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렇지. 거기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그러는데 그 제일 높은 반으로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일 높은 반으로 갔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도 말을 하고 듣는 거는 굉장히 못했어요. 제가 요즘도 뭐 거제도 영어, 경상도 영어를 하는데 예. 지금도 잘 못 듣는 건 잘 많아요 아직도. 뭐 발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읽고 좀 쓰는 것도 약하지만 읽는 거 문법 이런 거는 제가 제일 높은 반에 갔었는데도 그 문법 테스트는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쭉 거기 선생님이 불러주면서 저는 몇 점 받았느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이제 잘 못 듣고 그때 뭐 팝송 듣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그 장문 많이 하는데 예. 뭐 장문은 그래도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플루언시가 없어서 그렇지 뭐 하기는 하는데 예. 예, 제일 어려웠던 게 뭐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어렵지만. 예, 아이고 오성식 선생님 모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자칫하다가 예. 영어 얘기로 끝날 예, 뻔했어요. 와, 이 폭주 기관차시구만. 예? 예. 이 브레이크가 없으세요. 예. 아무튼 예. 제가 중간 중간에 영어 하시는 그 예. 발음을 좀 들어보니까 예. 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제 부산 이 지역은 영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사투리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그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하. 구강 구조가 같기 때문에 예. 연습만 하면 되긴 된대요. 습관이.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그 요즘도 해외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슨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영어를 하는데 네. 그 발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그 할 말이 없어서 문제지. 아하.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만 있으면은 음. 단어로도 충분하고 음. 문법적으로 좀 틀려도 알아듣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 영어 관련 한마디만 더 예. 하는데 예. 제일 유용한 그 영어 표현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뭡니까? 오. Speak slowly please가 제일 유용한 영어 같아요. 스피크 슬로우리 플리즈. 예. 좀 천천히 얘기해 달라. 예,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영어 실력, 단어 실력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pardonme다, 뭐 excuseme다 이런 게 내가 영어를 잘 알아들었는데 딴청 부리고 아. 집중을 안 해서 못 알아들었다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음. 미국 가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그 우연히 그 네. 말이 튀어나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요즘도 아주 중요한 미팅이다. 이러면 5분마다 speak slowly please 이야기를 계속해요. 어. 그 다음에 그냥 발음은 경상도 발음 그대로 하고. 경상도 예, 말. 경상도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어. 예, 그 말을 못해서 못 하는 거지. 예. 스피크 슬로우리 플리즈. 예, please speak slowly 그 예.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근데 플리즈를 계속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게 문제죠. 예, please만 하면 못 알아듣죠. 거기 please는 안 하더라도 예. speak slowly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되면 적어달라고 아하. 하면은 뭐 큰 에러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어 얘기는 여기까지만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굴껍데기 얘기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굴껍데기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보니까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5년간 이 조직 개발, 예. 글로벌 인적 자원 관련해 가지고 예. 일을 해오셨어요. 예. 그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영역이 그 조직 문화 이런 쪽에 그 논문을 썼어요. 조직 문화. 예. 이제 거기 원래 출발한 조직 문화에 출발한 게 아니고 박사 논문을 뭐를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한국에서 과연 어떤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들이냐 조사를 해보니까는 신입사원 교육인 거예요. 기업에서. 예, 기업에서 아직도 제일 길게 교육하고 가장 그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신입사원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도 뭐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도 하고 신입사원 많이 해보셨고. 네, 해봤는데 네. 과연 그 신입사원 교육을 왜 하느냐에서 출발을 했어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음. 이제 그게 그 사회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가 사회인으로 들어와서 조직인이 되면서 그 조직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조기 전략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입사원들 그 교육 중에서 과연 뭐를 가르쳐 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편하게 느끼고 회사에서 남아 있으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는지 관심이 그거 있어요. 궁금한데요. 예. 왜? 이제 우리 뭐 많이 해요. 뭐 그 회사 들어오면은 회사 역사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뭐 다른 그 앞으로 필요한 중요한 역량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보니까는 그 신입 사원 교육하는 컨텐츠와 프로세스나 또 거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심리 프로세스가 M&A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M&A. 예, M&A. 그러니까는 신입 사원은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모르는 문화와 모르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다른 모르는 리더들에게 적응해가는 과정이라 보면은 네. 이 M&A 과정에서 인수가 되어 간다든지 합병이 되고 나면은 네. 그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과정과 알아야 될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신입사원 출발해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끝이 날 때는 이제 M&A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주택은행, 국민은행이 통합이 됐어요. 예, 그 통합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문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런 대단히 통합이 잘 없었으니까. 기업 문화의 전문가. 예, 기업 문화 통합. 통합 그러니까 기업 문화 통합 과정에 사람들을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했을 때 조직에서 불안을 벗어나고 잘 녹여들 수 있는지. 잘 녹아들 수 있는지 그거를 찾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고 논문 썼던 게 그 영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문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국민은행에 채용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런 교육하고 달리 M&A 시장은 굉장히 그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수조 단위도 가고 수천이니까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생각했던 연봉보다도 많이 받으셨구나. 한 4배 받았던 거예요. 아. 예. 거기 또 미국에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서 네. 노스웨스트 그 노무 담당하는 이 협상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분 코치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네. 따라서 했더니만 거기 뭐 연봉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기법이 아니 연봉 얘기만 하셔도 미소가 그냥 이렇게 펼쳐. 돈 많이 받는 거 잘은 그만하시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 조직 문화의 전문가시니까 20년간 근 30년 정도 연구를 하시고 현장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대한민국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 중기업,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들도 요즘 많고. 근데 해외의 이런 기업 문화를 좀 받아들이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업들이 이제 그 새로운 기업 문화를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궁금해요.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지. 근데 그 기업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네. 자기 문화를 알고 상대의 문화를 아는 정도 서로를 잘 알았을 때 이게 어떤 문화에 대한 그게 통합이 되든지 뭔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제가 거기 국민은행 다음에 투산에도 갔어요. 네. 투산에 가가지고 해외에서도 뭐 우리 밥캣 같은 회사 신도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했는데 맞아요. 그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 있을 때는 그 위에서 내려온 오다가 이렇게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을 하나로 만들어 이런 오다가 내려왔는데 두산에서는 그 상당히 이렇게 노하우도 축적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화를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게 아니고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리더십이 어떻게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알려주는 선에서 하다가 보니 그런 큰 컨플릭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M&A를 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내가 인수하면은 내 방식, 내 문화를 강요하다가 보니까는 맞아요. 예, 굉장히 거기 갈등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문화라는 게 뭐 창조한다고 창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M&A 과정에서는 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한 14년 걸리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새로 통합된 조직에서 신입 사원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매니저가 될 때쯤 이렇게 문화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슨 우리 하는 배지라든지 뭐 유니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룹이나 조직이 공유해 있는 어떤 아주 밑에 있는 어떤 가치나 우선순위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뭐 통합을 한다, 문화를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저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문화가 뭔지를 알아라. 이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한국 간의 무슨 뭐 문화적인 이슈를 할 때에 우리는 평균이고 우리는 맞는데 상대가 틀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가 틀리고 반대군요. 반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면은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렁이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덜티한 거잖아요. 네.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있는데 그 유치원 가기 전에 비가 오면은 손바닥에 지렁이를 한 묶음씩 들고 다녀요. 미국 애들이요? 예. 이제 우리 애는 미국 애들이 들고 다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기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미국 친구들은 지렁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어릴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또래 집단 가족에 자랐냐에 따라서 문화 가치를 받아들이기 그게 문화군요. 예. 어떤 문화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적이고 그 내 문화를 알 때에 어떤 상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